안녕하세요. 정한명입니다. 사주첩경 추명가 이제 제 3장이죠. 저번 시간부터 이제 3장에 들어봤는데요. 운행 대운편입니다. 대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본적인 사주 예시를 가지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앞에는 봤죠. 그래서 사주 팔자 조직이요. 대운, 세운, 행운인데 사주 자전, 운행, 공전, 자공전이 돌고 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년월 일시가 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사주팔자가 결정되고 또 대운에 의해서 사주팔자의 환경이 변하죠. 그래서 운과 명을 잘 살펴야 되는데 운이 좋은 팔자, 운이 없는 팔자가 운이 좋은 팔자는 인재가 좋은 시절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그 기회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운이 없는 좋은 팔자는 어찌 발휘하겠으며 운 좋으나 나쁜 팔자 제 본성을 못 넘는다. 비록 운이 좋다 하나 팔자의 격국이 합격이고 청격이고 그리고 그것이 파격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팔자의 격, 즉 그것이 정해지죠.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 왕자가 운이 없으면은 왕이 못 되고 거지가 운이 좋으면은 동양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팔자의 기본적인 그릇이 정해져 있다. 자, 39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살약격 신앙자는 재관살운 대발하고 신세 관왕 관살운은 빈곤 잔질 못 면한다. 이런 사주는 이제 흔하죠. 요즘도 관살이 약한데 일주만 강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사주를 꼭 신강신약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사주에 있어서 강약은 팔자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때문에 살이 약하고 일주가 강하니까 뭐 신앙 관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팔자는 근황 하나 내가 관이 약하다 보니 마치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 그게 걸맞는 역할을 주지 못하는 것 같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재성과 관성이 와서 부족한 관을 도와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자약살이라고 합니다. 제자약살. 재성의 자유로움으로 약한 살을 도와라 이런 뜻이죠. 재생관 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세 관왕 반대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은 왕한데 일주는 신약하다. 그래서 신세 관왕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관을 뭐 사길신으로 좋게는 보지만은 관이 내한테 부담을 주면 살이 되고 살이 더 부담을 주게 되면 이제 귀가 되죠. 그래서 비록 정관도 나한테 많으면은 부담을 준다. 그래서 신세 관왕인데 여기다가 관살이 또 겹치게 되면 빈곤하고 잔지를 면하기 어렵다. 마치 신세하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신세, 관왕, 사랑 여기다가 또다시 운에서 관사를 가중시키게 되게 되면 나한테 주어지는 외적 압력과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때문에 이렇게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스트레스, 압력, 또 나한테는 직장과 일, 여자한테는 또 남자 관계, 또 어떤 외부 환경에서 내가 주눅드는 모양새고요. 심하면은 관제, 구설, 시비, 송사, 덕이 더 심하면 몸으로 치고 들어오죠. 신액이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칼이 나를 쥐고 도르는 것처럼 잔질불구를 면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뭐 매사가 그렇듯이 균형이 중요하죠. 관살이 약하고 일주가 왕하면은 나한테 관살 운에 신앙 관항이 될 수가 있고, 또 신세한 사주가 관이 왕한데 이럴 경우에 일주가 오히려 부황되게 되면 또 일주와 관살이 균정이 되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높아지고 고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의자가 점점 높아지고, 의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흔들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위직을 원하고 좋은 관운을 원하지만은 그 관을 유지하고 버티고 또 관운을 쟁취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또 능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신세한 사람이 마치 좋은 관, 큰 책임을 지게 되게 되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신액이나 불상사를 겪게 된다. 되게 한 자리 하다가 감방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진월의 무토인데요. 진월의 무진일주고 병화 떴네요. 되게 진월은 4월 전이죠. 그래서 진월이 오양입니다. 때문에 진월의 병화는 힘을 꽤 쓰죠. 그리고 진월에 해수도 있고, 또 진에서 을개무 중에서 목이 뜨기는 했지만은 토의 봉기이기 때문에 무진괴강이 이렇게 첩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약하지 않죠. 그래서 뭐 신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진월사주가 4월 20일 양력으로 고구 이후라 태어났다 그러면은 4월로 징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봄이지만은 이미 화토의 기운을 상당 부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병화도 한몫하고 있네요. 때문에 신앙한 사주로서 목을 반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명 고구절기에 무토산에 병화 떴고요. 기해수도 나름 수를 확보하고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주에서는 목을 잘 키우려고 지금 관성이 꽤 모양새가 괜찮은 사주죠. 시상 정관이 하나가 있고, 정관이 원래 식목 수준의 식목절기에 태어났고, 뿐만 아니고 해수, 그리고 진중을목, 묘종갑을목, 이런 식으로 근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중하에 이런 사주죠. 좋은 사주 명식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주에서는 화가 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수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죠. 용신을 잡으려면은 굳이 잡으려면은 관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고, 내 사주에 이 토는 가색의 기운으로서 좋은 절기에 나무를 잘 키우는 인물을 가지고 있다. 물론 수가 또 잘 있어서 수생목해서 충분히 재생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의 입장에서는 쭉쭉쭉 잘 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용신을 잡으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관성으로 목을 잡고요. 그리고 목이 조금 더 운에서 오더라도 상관이 없겠다. 이 사주를 이제 뭐 신앙 관세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만, 관이 사실 세약하지는 않다. 신앙 관항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관격의 용신을 관으로 쓰는 사주고, 신앙 관세라기보다는 거의 뭐 중합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오고 목이 쑥쑥 자란다 그러면 나한테 관운이 더 좋아지겠죠. 지지에 형충파이도 없고, 천간에도 이 병화가 개수를 봐서 흙구름이 몰려와서 흑운 차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역시 진월이고 또 어느 정도 수를 목과 또 토가 제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봤고요. 다음 사주는 역시 묘월의 간목인데요. 묘월의 간목이니까
양인격이죠. 양인격이 임묘지에 목국을 두었고요. 멀리 간목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주 극강한 사주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양인격의 자평진전 사흉격에 보게 되면 양인격은 일간에게 부담을 주는 흉격으로서 내가 제어해서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양인, 편관격 이렇게 해서 양인은 편관을 봐야 좋은 사주죠. 그래서 양인용관 또는 양인노살, 양인은 노살, 관살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성격된다. 양인의 그릇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는 경금이라는 관살이 노살,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으면 뭐해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묘월에 태지와 절지를 가지고 있고 또 경호 욕지에 있기 때문에 경금이 크게 힘을 쓰기가 어려운 팔자다. 다행히 진토가 있어서 진의 섭토 생금을 하면서 경금이 버티는데 목은 왕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은 약하다. 그래서 왕목을 무력한 금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금을 도와서 일주가 화생토, 토생금하는 재간운에 발전할 수 있는 사주다. 간목이 정화와 경금을 보게 되면 삼기를 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주죠. 다만 관이 약한데 대운에서 남자 사주니까 묘, 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금운에는 기대가 되는 사주고요. 양인 편관격, 양인 합살격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인 합살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죠. 왜냐 그러면은 이 양인을 이 편관을 양인 묘에서 뜨면 을목이죠. 을목이 을경합으로 양인을 합살했다는 뜻인데 조금 예시로는 이런 용어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만약에 양인 합살이 될 것 같으면은 간목이 경신의 강력한 이런 양인격이니까 뭐 편관격이 아니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경신에 이렇게 관사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경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제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만약에 을목이 있다. 을목이 있으면은 나의 양인으로서 경금을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네, 경금을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인 합살, 을목 양인으로서 경금을 이렇게 합했다 보니까 오히려가 매시 합살, 양인 합살, 뭐 미인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는 신앙관세 일주는 왕한데 비해서 경금관이 약하다 보니까 역시 재간운에 발전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형충야합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여보세요? 예, 자, 조금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예, 자,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신앙관세, 그래서 아까 이제 인묘지 목국이 있죠. 이렇게 목국이다. 그 목국이 되게 되면 경금이 뿌리를 못 내려서 이 경금을 쓰지 못하고 그냥 양인상관으로 정화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방합은 인묘진 방합은 본래의 오행적 속성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목이고 묘는 목이고 토는 진이죠. 때문에 목국이 비록 되더라도 이
토라고 하는 오행적 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국을 형성하더라도 경금이 무곤해서 죽은 걸로 보지 않는다. 즉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392번인데요. 자, 전화가 중간에 와서 죄송합니다. 392번요. 신세관살 인수운이 좋고 재관사루는 대기하다. 운명에 살이 쇠약하게 되면 제4run에 진법 무민이 되고 sak관이 된다. 자, 신쇠관살 역시 앞에 나왔었죠. 일간은 아주 신약하고 신쇠약한데 여기에 관살이 강하다. 관살이 거듭거듭 있거나 중관이 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성으로서 살인상생, 관인상생을 해야 되겠죠. 인성으로서. 그래서 인성운이 여기서는 좋다. 대개 재화삼법 관살이 일간에게 병이 될 때는 1번 식신으로서 제살하고요. 2번에는 인성으로서 살인상생 화살하고요. 세 번째는 양인으로서 합살을 하는 게 대개의 방법이죠. 그래서 관살이 왕할 때는 식신, 제살, 관인상생으로서 화살, 양인으로서 합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순서는 1번, 2번, 3번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 사주, 이 예시에서는 지금 이제 인성으로 왜 신약하니까 일단 인성으로서 일간을 보호하면서 관살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일간을 보호하면서 관살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성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신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성을 쓰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은 식신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법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관살운 이런 운에 관살이 강한데 인수운이 와야 되는데 더욱더 재관이 또 와가지고 일주를 신약한 일주를 이렇게 치게 되면 뭐 관제는 기본이고 직장 문제, 여자들은 남편의 문제, 또 심하면은 내가 신액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살에 노출되는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문명에 살이 쇠한데 관살이 쇠약하단 말이에요. 관살이 쇠약한데 이 관살을 제살운 더욱더 죽여버린다. 살을 갖다가 더 죽였다. 우리가 제살이라고 할 때 발음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살과 제살이 있죠. 제살은 관성이 약할 때, 관이 쇠할 때 재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을 재생관, 재생살이라고 해서 제살이라고 부르고요. 제살은 관이 강할 때, 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에 부담을 줄 때 식상으로서 관을 컨트롤하는 것을 제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제는 재물 제자고 뒤에 있는 제는 제거할 제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관살이 약한데 식상으로서 더욱더 관살을 제거하니까 관이라는 것은 나한테 비록 그것이 이름이 살로 부르든 이름이 관으로 부르든 뭐든지 간에 이 글자가 내 사주에서 희신으로 작용할 때 좋은 글자로 작용할 때는 이 글자가 법비 되고 또 이 글자가 내 사주에서 전반적인 사주를 통제하는 능력이 되는데 이 관살이 지나치게 제어가 될 때는 진법무민 법이 다 하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다. 즉 내 사주에 법이 사라지니까 관살이 없어지니까 내 사주에 법이 사라지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삭관, 나의 관직이 삭탈된다. 직장이 문제가 된다. 남편이 사라진다. 그죠? 여러 가지 관에 있어서의 십성적인 문제가 발생되겠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 노래 무토입니다. 자, 무토가 일지에 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중무토도 이렇게 뭐 있습니다만은 병화도 있고, 하지만 이제 봉기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갑인 이런 식으로 봉기가 뜨면은 간목은 간목이죠. 여기서 또 이렇게 수생목 해서 끝도 없이 이렇게 옆에서 재생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얻어 터질 일만 남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목국토 해서 양쪽에서 나한테 살로 치고 들어오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마치 뭐 부실한 사주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토에 많은 이렇게 목이 자라는 것처럼 강한 목들이 땅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산성과다 또는 토의 기운이 과하게 목으로 인해서 피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없어서 목을 제거하지는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로서 불을 싸질러 가지고 화전농법을 통해서 목생화, 화생토, 살인상생으로 통관을 시켜야 되겠죠. 때문에 오가 여기서는 중요한 글자가 되겠고 화운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자하고 오 사이에 좌우충을 또 인이 막아주고 있고 사주원국의 인호반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국이 되게 되면 되게 좋은 팔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평관격이고 평관격에 인성, 화를 써야 되는 사주고 일간이 조금 신약하다 보니까 살이 왕해서 신시한 사주죠. 화운에 발전하고 그리고 수목운이 오게 되면 더욱더 목이 강한데 여기에 우죽순으로 비가 와서 살을 더 강화시키고 일주에 있는 오화를 깰 때 내가 생명을 담보 못하겠죠. 때문에 수목 운에는 만사가 맡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더 보게 되면 자, 이 사주는 살이 약한데 더욱더 살을 죽인 사주네요. 기토일주가 양쪽에 섭신을 두고 있고 미월 소서대서절기에 아주 사막같이 뜨거운 그런 절기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도 사시에 태어났죠. 온통 염렬한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조후적으로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수는 양쪽 사방 천지가 막혀서 적수오건으로 말라버렸고 오로지 일지에 있는 해수에 의지해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구해야 되는데 사해충으로 얻어 터졌네요. 때문에 수가 수다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팔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편관격 여기서 편관격이라고 해놨는데 뭐 요거는 이제 좀 뭐 그냥 여기서 편관이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격이라고 할 때 때로는 격과 용을 또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냥 뭐 근록격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근록격, 일주와 같은 근록일 경우에는 격으로 잡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주에서 재관이나 다른 것 중에서 왕한 글자를 격으로 잡는다는 원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격을 잡을 게 없잖아요. 여기서 해미, 목 이런 걸 갖다 가지고 근록 편관격으로 잡지 않았나. 그래서 편관을 용신으로 목을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목이 잘 크려 그러면은 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편관을 중요시 쓰는 사주고 이 사주가 신유 대운에 여자 사주다 보니까 어때요? 대운이 순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미, 운이 경신 그리고 신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상관식신으로 가니까 뭐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더욱더 이런 식상운이 와서 목이 올라오는 족족 베어버리니까요. 진법무민 법이 다해서 그야말로 내가 관구경을 하기 어려운 사주죠. 여명으로서 혼전에 결혼도 못 해보고 사망한 사주다.
자, 오늘은 392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